네, DJI 매트릭스 100 개발을 위해서 거기에 탑재되는 온보드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SD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100은 DJI에서 나온 개발자를 위한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양한 위에 온보드 컴퓨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도 제공해주고 그 SDK를 제공을 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이번에는 온보드 SDK 문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드 SDK 문서는 지금 GitHub에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온보드 SDK 이 페이지 문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온보드 SDK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SDK 앱을 개발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개발을 할 때 그 어떤 좋은 팁들, 베스트 프랙티스 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일단 이 SDK를 사용을 할 때 개발자가 가져야 될 일단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일단은 UAV 앱 개발자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개발자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와 C++ 그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플라이트 컨트롤에 관련된 롤 PCO 이런 컨셉적인 거는 좀 알고 있어야 이제 문서를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DJI 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플라이트 플랫폼 여기서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100 같은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보드와 이 매트릭스를 연결하기 위한 USB TTL 시리얼 케이블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입부고요. 일단 이 온보드 SDK를 이용을 하면은 개발자가 그 오토플라이시라는 거는 일단 비행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체와 실제로 우리가 저기 PC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어떤 PC 역할을 하는 애를 온보드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둘 사이에 어떤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것을 온보드 SDK를 이용을 해서 이런 통신이 가능하고 이 통신은 SDK를 이용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시리얼 포트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온보드 실제로 온보드는 매트릭스에서도 파는 모델이 있지만 일반 기본적으로 작은 PC들 라즈베리 파이나 오드로이드 그 다음에 인텔에서 나오는 누크 같은 어떤 소형의 그런 PC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개발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 개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온보드에 올라가는 그 온보드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앱을 직접 개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DJI 오픈 온보드 오픈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DJI 내에서 자기네가 설정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DJI에서 제공하는 비행체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고 이 통신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비행 자체를 제어하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유연한 비행 제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플라이트 컨트롤 모드
다양한 플라이트 컨트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 비행 모드로는 포지션 모드, 뭐 벨로시티, 어티튜드, 뭐 이런 비행 관련된 모드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모니터링, 이 얘기는 어떤 그 비행기 그 기체 오토파일럿 비행체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SDK 이용을 해서 쉽게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요 위에 뭐 플라이트 컨트롤 모드라던가 어떤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잘 버무려서 자동 비행 제어라던가 내비게이션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런트 트랜스미션은 어떤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온보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장치로 보내고, 혹은 그런 모바일 장치에서 또 명령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와 어떤 추천하는 개발 패러다임이고요. 여기는 어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시스템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고 있죠. 두 개의 핵심 컴포넌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오토파일럿이고 하나는 온보드 디바이스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비행체와 거기에 탑재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온보드 장치, 그 두 개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 SDK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제어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까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 프로토콜이라는 DJI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을 따라 가지고 개발자가 이제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비행체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비행체는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다시 온보드 쪽에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서로 통신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뭐 경험 있는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 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그 앱 내부에다가 그 로레벨의 어떤 로직 부분들을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 로레벨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기반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 세부적인 그 시퀀스, 비트 시퀀스를 통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패키지 로스, 패킷이 뭐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SDK를 이용한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 DJI에서 제공하는 SDK가 그 오픈 소스 형태는 아니고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DJI가 제시하는 그 문서, API에 대한 문서, 그리고 어떻게 호출하고 어떤 때 쓰고 하는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어할지를 고민하고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DJI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DJI가 제공해주는 이 API들을 잘 선별해서 호출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인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설치 부분이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GitHub에서 지금 여기랑 동일한 사이트고요. GitHub에서 우리가 사용할 예제라든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보드 SDK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건데,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최근에 나왔던 DJI가 제공해주는 최신 툴즈를 깔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DJI PC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된 드라이버, 그리고 DJI PC 시뮬레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DJI Go 앱, 이렇게 세 개를 기본적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요 세 번째 거는 저희가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아이패드 혹은 안드로이드 장치에다가 다운을 받는 앱의 형태고요. 모바일 앱의 형태고, 1, 2번은 저희가 윈도우 PC에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번은 각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앱스토어에서 직접 DJI Go 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설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DJI 시뮬레이터와 DJI PC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려면은 일단 컴퓨터, 그러니까 윈도우가 깔린 PC에 지금 시뮬레이터 PC 어시스턴트를 깐 PC와 지금 매트릭스 100이랑 USB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온보드 오픈 프로토콜, DJI에서 미는 DJI가 제정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비행체와 매트릭스 100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요 PC 쪽이랑 오토파일럿이랑은 USB to TTL 요 장치 케이블을 통해서, 시리얼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요 케이블은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기체를 샀을 때 따로 오는 그 케이블이 아니라서 이베이라던가 그런 사이트 혹은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할 사항인데요. 요 TTL 케이블이 보통 5V 짜리가 있고 3.3V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드론 같은 경우에 좀 그 낮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3.3V 짜리 요 TTL 풀 USB to TTL, 원래 그냥 시리얼 케이블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요거를 3.3V 짜리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풀 두플렉스 모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대부분 USB to TTL 파는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풀 두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보드 SDK 앱을 등록하고, 그 다음 플라이트 플랫폼을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드 SDK는 어떤 개발자가 UAV 앱을 개발할 때 사용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DJI에서는. 그리고 꼭 등록을 해야 이제 앱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보드 SDK 앱을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액티베이션을 하는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온보드 SDK 앱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는 요 해당 사이트를 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관련돼서는 요 각각의 링크를 들어가서 그냥 절차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제어하는 소스가 달라졌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온보드도 붙고 원래 제어하던 게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 있잖아요. DJI에서 그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트랜스미터라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또 제어가 되거든요. 핸드폰 아까 DJI Go 앱을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보드 붙어져 있는, 비행체 안에 붙어져 있는 우리가 같이 설치한 PC,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비행 제어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떤 애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냐, 만약에 3번이 제어를 하고 있다가 1번이 뭔가 제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3번은 더 이상 우선순위에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그 제어권이 리모트 컨트롤러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온보드로 제어를 하다가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로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3번은 무시되고 이제 2번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1, 2, 3. 예. 리모트 컨트롤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다음에 모바일 장치, 그 다음에 온보드 장치.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조종기라던가 우리가 리모트로 갖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어를 해줘야 안전하게 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온보드 디바이스가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아버리면은 비행체에서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어떻게 밖에서 원거리에 있는 그 사용자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API 컨트롤 모드를 할 때 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PC 쪽에 어시스턴트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Enable API 컨트롤, API로 제어를 가능하게 해놓겠다라고 내가 이제 명시적으로 체크를 해놔야지 요 모드, 그러니까 제어 모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리모트 컨트롤에 보면은 뭐 P 모드, A 모드, F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F 모드로, F 포지션으로 그 스위치를 돌려놔야지 이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가 만족이 됐을 때 제어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별다른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는 얘기는 여기 밑에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배우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요소는 여기를 읽어보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소스를 받아, 이그젬플을 받아서 각각 플랫폼에 따라서 Qt, 뭐 커맨드 라인,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그리고 리눅스 ROS를 쓴 예제, 그다음에 STM 그냥 작은 MCU를 쓰는 보드 형태에서의 제어하는 법, 그리고 그 밖에 아까 오픈 프로토콜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DJI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토콜, 그거에 대한 문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관련된 거, 프로그래밍 가이드, 그라운드 스테이션 프로토콜, 그다음에 버추얼 RC,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스테이션 관련된 문서들,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